네, 여기서는 이제 그 텐서플로우 브로드캐스팅 기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요 예에서는 어,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거하고 요거 이제 쉐이프가 다르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작동해서 쉐이프를 각각 만들어준 다음에 엘리멘트끼리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1, 3, 4, 2, 4, 6 이렇게. 그래서 연산은 Z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똑같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좀 쉐이프가 다르죠. 자, 요 첫 번째 매트릭스, 두 번째 매트릭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 디플리케이트가 되고, 요거는 이제 칼럼이 디플리케이트 돼서 같은 쉐이프가 되죠. 그래서 엘리멘트끼리 연산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이제 쉐이프가 다르지만 어, 더하기 연산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썬에서의 이제 브로드캐스팅은 이제 같은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A를 NP 어레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텐서 tf constant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NP array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1, 2, 3, 4 NP array식. 그럼 요게 이제 디플리케이트가 돼서 이렇게 element wise multiplication 요거 곱해서 10, 2하고 10 곱해서 20, 3하고 10 곱하기 30, 4하고 10 곱하기 40 이렇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디플리케이트가 돼서 10, 20이 이제 디플리케이트가 되죠. 그래서 연산,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별 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NPRA, NB는 NPRA 12 이렇게 정의를 하고 A하고 B의 그 엘리먼트 와이즈 A 곱하기 B 이런 식 하면은 A하고 B를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뭐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한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쭉 연산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예,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텐스플로우에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은 A하고 B 이렇게 그 곱하기 형태로 되죠. 그래서 X하고 W란 두 개의 그 매트릭스 또는 뭐 어레이의 곱은 이렇게 엘리멘트까지 끼리 곱해서 40, 18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가 TF 컨스탄트로 1, 2, 3 이렇게 정의가 되고 B는 TF 컨스탄트 4, 5, 6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40, 18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뭐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네. 네. 1, 2, 3하고 4, 5, 6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은 40, 18. 이 결과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그 결과하고 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TF reduce mean. 자, 이것도 좀 잘 알아줘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X가, 이건 이제 TF TensorFlow 1 버전이고요. TF TensorFlow 2 버전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X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레이 또는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를 1로 정의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가로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F reduce sum은 합이 되는 거고, 요거는 mean이라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엑시스 1이기 때문에, 자, 이쪽을 하게 되면 더하면은 3이 되고 7이 되죠. 요거의 평균을 구하면은 1.5, 3.5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엑시스를 0으로 하게 되면은 세로로 보는 거죠. A를. 세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 더하면은 4, 6이고 요게 미니 평균이기 때문에 2, 3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TensorFlow 1 1이고 네, 이거 지금 TensorFlow 1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이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세션을 불러서 세션에서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이 시행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1, 2, 3, 4, 5, 6이라는 그런 매트릭스 또는 어레이가 있으면 엑시스는 이쪽을 가로로 보는 거고 그건 세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로 이렇게 보는 거고 엑시스는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쉐이프라는 거는 자, 이 기능도 이제 쓰는데요. 자, 어, 지금 array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0, 1, 2, 3, 4, 5, 6, 7, 8, 9, 10, 12. 근데 이제 요거가 요렇게 하나의 가로를 끼게 되고 요게 하나의 가로를 끼기 때문에 요렇게 출력이 되죠. 그 쉐이프는 2, 2, 3이 되는 거예요. 엘리미트가 3이고 요게 가로가 하나, 둘, 이런 것이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 2, 3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가 세 개이기 때문에 가로를 하나를 좀 없애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어, t tf.reshape라는 이제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shape는 -1, 1, 3 하나를 빼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reshape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네, 이거를 갖다가 좀 우리 출력해 보죠. 컨트롤 C는 카피라는 거고 컨트롤 V 하면 페이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출력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게 하나의 브래킷 요 하나 가로에 들어있는데 요 가로가 하나가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가 빠지면은 이게 똑같은 레벨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네. 지금 요 브래킷을 이제 하나를 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한 거가 되네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하나를 여기 요 두 개를 묶은 거를 그냥 하나씩 이렇게 네. 여기 있는 요 하나를 묶은 걸 갖다가 다 풀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어, 이제 만든 거가 되는 거죠. 그 쉐이프를 좀 바꿔주는. 자, 이런 기능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음,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쉐이프를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루쉐이프 함수를 불러다 씁니다. 자, 이건 그 예전 이그잼플이 또 나중에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원핫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핫. 자, 지금 원핫이라는 건 인덱스를 받아서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할 때 쓰는 이제 그 함수가 되는데요. 자, tf 원핫 하게 되면은 0123 뎁스는 3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지금 요게 이제 어, 공이라는 지금 원하시라는 게 어, 지금 데이터가 지금 4개가 있죠. 4개. 근데 이게 012니까 인덱스를 어, 요거가 이제 0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2가 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자, 지금 데이터를 세 개로 표현하게 되면, 요 0이라는 걸 세 개로 표현하게 되면은, 세 개 디지스로 표현하면은 100이 되는 거고, 1이라는 건 010, 2라는 건 001, 그다음에 0이라는 건 100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나오게 되죠. 이제 그 클래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개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를 원하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012다 이런 얘기는 01 그래서 지금 클래스가 세 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0 010 00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것이 제로 클래스를 나타내고 이건 1, 이건 2를 나타낸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뎁스를 5로 하겠다 그러면 클래스가 5개인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 2, 3, 네, 0, 1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클래스가 제로 뭐 1도 돼. 1, 2, 3, 4, 5 5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0하고 1로만 표현하는 걸 원하는 인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것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는지 나오니까 일단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 이걸 쓰게 되면 그 뎁스를 3로 한다 그러면 디지트를 3자리, 뎁스를 5로 하겠다 그러면 5개가 됩니다. 근데 뎁스 클래스가 3개인데 뎁스를 5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3개면 뎁스는 3, 클래스가 4개면 뎁스는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012, 0이고, 뎁스는 3이고요. 자, 이거는 리쉐이프를 했네요. 리쉐이프.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가로가 안에 있는 가로 2개씩 있죠. 요거를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리쉐이프 하나를 빼준 거죠. 그러면 또 가로가 안에 있는 가로 하나씩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 원화 인코딩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거는
음,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펑션을 일반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 경우에 지금 어떤 그 임의의 값이 이렇게 1, 2, 3, 4,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소프트맥스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어떤 자 GZJ는 시그마 K 2의 ZK GK 2의 GJ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요 각각의 그 인풋 값에 Z1, Z2가 인풋 값이고요. 요거에 그 엑스포넨트 값을 구해서 요걸 더해주고 고고분지 요걸 해주게 되면은 GZ의 이제 그 소프트맥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에서 보게 되는 인풋 값이 1, 2, 3, 4,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의 소프트맥스 값은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 소프트맥스 값은 자 2의 Z1, Z2, Z3, Z2의 Z7 자 여기에 1, 2, 3, 4, 1, 2, 3 요게 되는 거죠. 요거에 그 지수값을 다 구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지수값 2의 Z1 여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이 0.024가 됩니다. 두 번째 값은 네 번째 값 1, 2, 3 요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요거에 전부 지수값을 구해서 다 더해준 거분에 네 번째 지수값 2의 4분 요거 하면 0.475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 하면은 소프트맥스 값은 가장 큰 값은 더 크게 살려주고 그 외의 값들은 최대한도로 여기 이제 서프레스 좀 이제 죽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큰 값만 제일 크게 만들고 나머지 값은 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제 인공신경망의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인풋값, 여기서 이제 8x8 이미지의 픽셀값, 어떤 이제 그 명암, 브라이트니스라든가 또는 브라이트니스를 말하죠. 브라이트니스 값이 이렇게 64개가 주어지고,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 어떤 처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지금 우리는 이 사진 세 장을 보여주는데 강아지, 고양이, 토끼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어요. 어떤 입력값을 줬을 때 이게 강아지, 고양이, 토끼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출력값을 세 개를 주게 되면 어떤 값이 세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처럼 뭐 1, 2, 3 이런 식으로 3, 4,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1, 0, 0, 1, 0, 0, 0, 1. 자,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강아지가 된 거고, 고양이, 토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값을 우리가 택배를 해서 이건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소프트맥스 펑션을 적용을 해서 몇 번째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지 그걸 찾아낼 때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값의 장점은 뭐냐면 이건 합이 1이 돼요. 합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들 요 값은 합이 1이 됩니다. 그럼 요 값이 바로 확률값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가 있죠. 확률값으로.
그러면 몇 번째 값이 확률이 가장 큰 값이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값이 확률이 가장 크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값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띄우려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디스 펑션을 일반화하는 하나의 그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다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나오게 되니까요. 자, 지금 요 예가 이제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풋 값이 2.2, 1.35, 0.85가 들어갔을 때, 시그모이드 함수의 출력 값은, 이렇게 되겠죠. 1에 2에 마이너스 2.2, 0.9002가 되고, 요거는 0.85, 0.705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가장 큰 값이 0.9가 되죠. 근데 이 값은 더해서 1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률 값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가 그 소프트맥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걸 적용하지 않고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입력값이 2에 2.2, 1.39, 또 2에 0.85, 분의 2에 2.22 이렇게 되면 0.586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 값은 분모는 같고 분자는 요거 2에 1.3, 0.16. 분자는 같고 분모는 0.85니까 0.15. 그리고 가장 큰 값이 1이죠. 그러면 요거 해당되는 인덱스를 우리가 클래스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돼요. 요 값은 합이 1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어, 발생할 확률은 58%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경문에서 또 다시 언급이 되니까 일단은 함수를 텐서플로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문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그맥스라는 거는 소프트맥스의 남들 과정 최대 인덱스를 구할 때 사용하죠. 아그맥스. 지금 여기 인덱스가 0, 1, 2죠. 아그맥스를 취하게 되면은 인덱스가 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미리 정해진 대로 0은 고양이고, 뭐 1은 토끼고, 3은, 2는 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0, 1, 001 이렇게 됐을 때 TF 아그맥스 하게 되면 인덱스 가장 큰 값이 1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0, 1, 2, 3, 4. 여기서 요 Z값은 인덱스를 출력하기 때문에 4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4가 출력이 되죠. 아그맥스는 요 인풋 값에 가장 큰 값의 인덱스. 인덱스는 0, 1, 2, 3, 4. 4가 출력이 돼요. 여기 공유가 안 됐었네요. 공유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텐서플로우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돌려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그맥스.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012, 210. 엑시스 제로 하게 되면은 엑시스 제로이기 때문에 세로로 되죠. 세로. 0하고 2의 큰 값이 2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가 이게 되는 거고 11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기 제로. 2 제로에서 큰 값은 요거기 때문에 인덱스가 0이 되죠. 네, 요거가 됩니다.
네,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쉐이프 똑같이 되고, 또는 똑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은 부동소 수점을 정성으로 바꿀 때 쓰는데요. 자, TF가 1.9, 2.1이라는 컨스탄트, 리얼 컨스탄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파하게 되면 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TF 캐스트 인티저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요거의 정수값 1, 2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조건에 따라서 true면 1, false면 제로를 이제 반환합니다. 그래서 TF 컨스탄트가 마이너스라고 3.5로 x 값이 이제 텐서 컨스탄트가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C는 X가 0.5보다 크면은 뭐가 돼요? true가 되는 거죠. 0.5면은 1, 0.5보다 적으면은 0,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0.5보다 적기 때문에 0이 출력되고 요거는 0.5보다 크기 때문에 1이 출력되죠. 그럴 때 이제 tf.cast를 쓰게 됩니다. 자, 스택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쭉 파이썬 예,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뭐 텐서가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합치는 것이 이제 스택입니다. 스택. 그래서 x 제로로 합칠 건지 x 1로 합칠 건지 x 제로로 했을 때 자, 제로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쌓게 되는 거고 x 1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세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웨이트 제너레이션.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랜덤 노멀 평균이 제로, 표준 편차가 1인 그 정규 난수를 출력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함수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텐서 원이기 때문에 빼고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예. 그래서 요 값이 시드라는 거는 있으면 이제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once zero life 일루 전부 다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제로로 할 건지 요거는 이제 tf.once 하게 되면 여기는 모든 엘리먼트 일로 바꿔주는 거고 이거는 모든 엘리먼트를 0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집 펑션도 동일한 개수로 이루어진 자료를 묶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tf random uniform 이건 0에서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나중에 다시 소개가 되니까요. 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regularizations인데 여기 다음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텐서플로우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자, 이거 이제 과제인데요.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텐서플로우 여기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바꿔서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손으로 한번 계산해서 손으로 나온 결과하고 텐서플로우 결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